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좀 하이테크한, 좀 어려운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오일을 취급하는 오일점이나 또는 뭐 딜러십이든 아니면 서비스 센터든 뭐 자동차 공학을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는 교수님이 됐던 누군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대답을 듣기 어려운 부분이,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게 한 80% 정도는 굉장히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미션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한 20%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완벽하게 이거를 설계도면을 펴놓고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고, 뭐 제가 정비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정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우리가 미션 오일에 관련된 오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오일에 관련된 구성을 잘 알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메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pprove Lubricants for Service Field.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한 뭐 인증된 오일 뭐 이런 것과 그다음 프로젝트 그룹 해갖고 이런 오일을 취급하는 그룹의 그 표기 방법, 이런 게 이제 미션에 어떤 오일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요렇게 미션 오일의 점도라든가 미션 오일의 구성 특성, 미션 오일의 뭐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미션 오일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다양한 미션의 스펙과 그 미션의 허용 범위를 정확하게 특성까지 계산을 해서 오일을 만들어서 라벨을 붙여가지고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제 거 주말에 나갔던 그 미션을 가는 벤츠 그 CLE 55AMG 영상에 누가 댓글로 뭐 자동차 오일은 무조건 뭐 제조사의 뭐 순정 오일이 제일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조사의 순정 오일은 나쁜 오일이 아닙니다. 나쁜 오일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조사의 순정 오일은 굉장히 좋은 고품질의 오일인가? 그럴 리는 없죠. 왜냐면 제조사가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오일이 엄청나게 좋은 거야. 엄청나게 비싼 거야. 자, 좋은 오일을 넣으면 기계가 덜 망가지겠죠? 제조사는 차를 만들 때 일정 키로수가 되고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망가질 것들은 망가지고 뭐 마모가 될 것들은 마모가 돼야죠. 기계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물건을 팔았잖아.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차라는 걸 만들어서 팔았어. 팔고 끝이 아니라 얘가 3년, 4년, 5년이 지나서 소모품들을 또 사게 만들어야 지속적인 매출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도래가 되면 뭐 망가질 것들은 망가지거나 소손이 되거나 수명을 다해야 돼요. 근데 엔진 오일이든 미션 오일이든 어떤 기어 오일이든 모든 걸 좋은 거를 쓰게 되면 그 수명이 되게 길어지겠죠. 오일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순정 오일이 무조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한테 저는 늘 말해요. 순정 오일은 절대 나쁜 오일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좋은 오일도 쓰지 않는다. 왜냐?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차를 만들 때 1,000원, 10,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제조 단가를,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잖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도 그렇고 선바이저의 어떤 소재를 바꿔서 차 하나 생산하는데 500원을 아꼈다. 그 사람이 뭐 승진을 했다. 이게 그 특진을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 봐봐요. 자동차에는 오일이 여러 군데 들어가죠. 엔진 오일 들어가죠. 보통의 자동차를 2000cc, 3000cc가 주력으로 판매가 되니까 얘네들의 평균 오일 주입량을 계산해 보면 대당, 우리가 이제 교환할 때는 이미 한번 엔진 오일이 꽉 찬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엔진을 공장에서 조립해서 건조한 드라이 상태에서 새 엔진에 오일을 넣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2000cc들이 보통 오일 교환할 때 필요한 오일량이 5리터, 3000cc가 평균적으로 7리터가 필요해요. 필터를 교환을 하면.
근데 드라이 상태에서 넣게 되면 1.5리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0cc가 6.5리터 정도 들어갈 거고 3000cc가 8.5리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N빵을 딱 때리면 7리터야, 7리터. 우리가 차를 생산할 때 보통 제조회사들이 뭐 0.6, 2.0, 3.0, 뭐 4.0 여러 대를 파는데 그냥 에버러지로 놓고 보자고. 한 대당 엔진 오일이 7리터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미션 오일도 한 대당 보통 8리터 이상이 들어가요. 많게는 10리터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디프 오일 1리터 이상 왔다리 갔다리, TC 오일 1리터 이상 왔다리 갔다리, 리어디프 1리터에서 3리터까지.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17리터, 18리터예요. 거기다 브레이크 오일, 플루이드까지 하게 되면 약 20리터의 오일을 차 한 대당 넣어야 되는데 좋은 오일, 비싼 오일을 쓴다고 해봐. 사기유 베이스로 막 에스터 함량이 높고 막 여러 개 있잖아요. 뭐 PAO가 뭐 높고 에스터가 들어가고 비싼 오일을 쓰게 되면 1리터당 오일 계산을 할 때 제조회사들이 넣는 순정 오일이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건 정확하진 않는데 내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제조회사들이 쓰는 순정 오일이 나는 평균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한 15,000원을 봐요. 1리터당. 물론 제조회사들이 자기네가 모빌원으로부터 계약을 해서 전속 계약을 받고 사람들은 그래. 순정 오일을 써야 된다. BMW는 BMW가 오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BMW 엔진 오일 쉘에서 받아요. 3년 이전에는 캐스트롤에서 받았잖아요. 포르쉐는 지금 모빌 받죠. 벤츠도 예전에 모빌 받다 지금 쉘에서 받죠. 뭐 캐스트롤 받기도, 페라리도 쉘에서 받고 지금도 아마 쉘을 받을 거예요. 뭐 모출을 받는 애도 사람들은 제조회사 오일, 순정 오일은 걔네가 만든 오일이기 때문에 걔네 오일 다 납품받는 거예요. 오일 회사한테 스펙을 줍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스펙에 이러이러한 규제에 환경 규제 관련해서 DPF라든가 촉매 SCR 뭐 이런 데를 통과해서 DPF와 뭐 그다음에 뭐 촉매를 거쳐서 이럴 때 이런 스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스펙에 맞게 오일 주고 걔네들이 뭐 정상적인 입찰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올해부터 뭐 28년도까지는 쉘하고 계약을 하겠다 하면 쉘을 쭉 쓰는 거예요. 그 이제 27년도 되면 또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취합을 해서 너네들 다 들어와.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갖고 이제 정상적으로 오일 테스트에 참가한 회사들은 이렇게 입찰 경쟁을 해가지고 아 올해부터는 우리는 모빌원이다. 그럼 모빌원 또 한 5년 또 이렇게 쓰는 건데 일부 사람들은 제조회사의 오일은 엄청 좋은 오일이다. 제조회사의 오일을 써야 된다. 노사장님 말. 제조회사로는 나쁜 오일이 아닌 거지 엄청 좋은 오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모빌이든 캐스트롤이든 쉘에서 납품받는 오일을 쓰는 거고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게 리터당 소비자가고 얘네들이 모빌에서 받는 단가라든가 쉘에서 받는 단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평균적으로 이건 내가 아주 수하게 점수를 쳐준 건데 리터당 15,000원짜리 오일을 쓴다라고 하면 20리터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30만 원의 오일을 출고할 때 차를 출고할 때 30만 원어치 오일을 넣어야 된다는 거야. 오일값만. 제조회사들이 차를 생산할 때 15,000원을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얘를 넣었을 때 30만 원인데 그러면 이제 노사장이 쓰는 노보스 글라츠나 뭐 모출에 있는 뭐 그 고성능 엔진오일 있죠. 모출 레이싱 말고 모출 뭐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랑 뭐 아집에서 나오는 뭐 신트 에볼루션 그 윗단계라든가 이렇게 아무튼 뭐 레드라인이라든가 뭐 퍼플이라든가 막 비싼 오일들이 있잖아요. 리터당 막 4만 원, 5만 원, 막 3만 8천 원, 막 이런 오일. 그럼 여기다 그거 대입해봐. 만약에 리터당 3만 5천 원이라고 해봐. 좋은 오일들. 그러면 10리터면 35만 원에 20리터면 70만 원이야. 그럼 제조회사에서 차 한 대 팔 때 5천 원, 만 원을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오일을 70만 원어치를 넣어서 판다고? 나 같으면 이거 기획한 놈 바로 댕강이죠. 바로 댕강이죠. 이거 안 넣어도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차를 만들 때는 노멀한 오일에서도 충분히 안 망가지고 잘 가는 차를 만듭니다. 저한테 오일을 공급해주는 독일 베놀사의 독일어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 우리가 공장이 있으니까 그쪽과 그 다음에 홍콩의 아시아 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쪽에서 또 홍콩 그 반둥어
뭐 반둥어인지 짱둥어인지 아무튼 그거를 통역해 주시는 이사님이 있어요. 그 이사님이 말하기를, 그 이사님은 오일 전문가입니다. 오일을 전공은 제가 봤을 때 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오일 박사님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다시 이공계로 빠지면서 그분이 저한테 오일을 가르쳐 줄 때 그랬어요. 노사장, 미션 오일을 엔진에다 넣으면 엔진이 망가질까 안 망가질까? 예? 그거 시동 걸자마자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한참을 가야 망가진다. 자, 엔진 오일을 미션에 넣으면 미션이 망가질까 안 망가질까? 예? 그거 바로 미션 깨지는 거 아닙니까? 한참을 가야 망가진다. 잘못 넣었어. 바로 빼면 문제 없다. 그건 뭐냐? 오일이 어느 정도 특성이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땅 속에서 석유를 캤잖아. 그거를 이제 정제하고 분류하고 거기다 무슨 첨가물을 넣고 뭐하고 뭐해서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은 주 특성이 뭐야? 열에 견뎌야 되고, 엔진의 블럭과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윤활과 방청과 마모, 기밀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야? 실린더 내부에서 빵빵빵빵 터지면 연소가스가 배기 밸브를 통해서 나가더라도 이 안에 남아있는 연소가스가 실린더 벽에 묻을 거 아닙니까? 자, 묻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올라갔다 압축링과 오일링들이 이걸 긁어내리면 실린더 내부에서 폭파 행정을 통해서 남은 잔류 가스, 배기가스의 일부가 엔진 오일에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배기가스에 그 가스가 섞였을 때 엔진 오일이 특성이 변하지 않고 엔진 오일 본연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첨가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땅속에서 끄집어낸 석유는 그 배기가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섞였을 때 오일이 변질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빵에다가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엔진 오일에는 그게 첨가가 돼요. 자, 그러면 미션 오일에는 무엇이 첨가가 되느냐? 지금 하이브리드 미션 구조 2에 딱 써놨잖아요. 미션 오일은 어떤 게 구성과 특징이 필요한지. 자, 여기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하우이에요. 후륜 베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나 스팅어, G80, 뭐 G70, 뭐 이런데 들어가 벤츠, BMW, 뭐 아우디, 포르쉐, 후륜 앞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를 굴리는 차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긴 후륜 우선형, 후륜 배치, 세로 배치형 이 미션이 들어가요. 자, 이 미션에는 이쪽에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변속을 해주는, 과거에는 6단 미션까지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후진 이렇게 기어가 6개, 5단까지도 기어 5개 이렇게 넣고, 아우디에서 생산하는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DSG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 DCT 미션이 들어간 애들은 지금도 7단 DSG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후진 이런 식으로 일반 기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7단 이상, 8단 이상, 9단, 10단 이렇게 나오면서는 이렇게 기어를 여러 개 넣으면 오히려 저항값이 커지고 부피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똑똑한 새끼가 유성기어를 만든 거예요. 썬 기어가 있고 링 기어가 있고 위성 기어가 있고 이 여러 가지 기어가 돼서 토요타가 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미션 안에 요거 하나 있습니다. 유성 기어 세트 요거 하나. 요거 하나에 앞에서 엔진에서 바로 일로 나오고 뭐 클러치가 붙여주고 이런 거 없어요. 바로 나오고 여기 도그 클러치는 하나 들어가겠지. 바로 나오고 여기에 바로 발전기가 하나 꽂히고 요 위쪽에 바로 구동 모터가 꽂혀서 구동 모터가 얘를 제어해줘서 6단 또는 7단의 기어비를 만들고 유성 기어 세트 하나는 자체적으로 3단의 기어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제어를 해주면 5단까지도 기어비를 만들 수가 있고 보통 차들은 유성 기어 2개 또는 3개 그리고 서브를 하나 넣어서 8단, 9단, 10단, 후진 1단까지 기어비를 만들어내요. 이게 일반적인 미션 회사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미션에 유성기어가 3개 또는 플러스 서브 유성기어 세트까지 4개, 유성기어 3개의 도그 클러치, 그 다음에 다판 클러치, 토크 컨버터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미션을 딱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이 미션을 제어해 주려면 우리 수동기어 타면 클러치를 발로 밟고 기어를 손으로 잡고 1단을 딱 밀어서 딱 넣어. 그리고 클러치를 딱 놓으면 동력이 붙으면서 차가 기어비가 연결돼서 나가죠. 자, 사람이 발로 클러치를 밟고 손으로 기어를 넣는 요 기어 동작을 1단, 2단, 3단을 변속해주는 걸 이 밸브 바디에서 합니다.
밸브 바디에 손가락만한 피스톤들이 몇 개가 들어가서 얘네들이 오일의 압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어를 1단을 넣고 빼주고 2단을 넣고 빼주고 후진을 넣고 빼주고 얘네들이 요 유압 라인을 타고 다니면서 얘네들을 밀어서 피스톤을 움직여서 기어의 변속, 로직을 얘네들이 바꿔줘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걸 이 밸브 바디에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어가 엔진에서 동력이 기어, 미션으로 연결될 때 붙였다 떨어뜨리니 과거에는 사람이 발로 클러치를 밟았잖아요. 발로 밟고 떼고 하는 거를 오토 미션이 나오면서 그걸 클러치라 하고 토크 컨버터. 토크 컨버터라고 해서 여기 유체의 이동, 프로펠러 두 개가 있어서 한쪽에서 프로펠러가 오일을 밀어서 반대편 프로펠러 그걸 받으면 풍력 발전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받아서 동력이 전달되는데 앞쪽에 토크 컨버터 또는 DCT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 또는 MCT 멀티 클러치 트랜스미션 CVT 벨트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동력을 전달해서 기어로 연결을 해줘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개를 설명한 거예요. 미션의 구성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토크 컨버터나 DCT, MCT, CVT 요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능이 하나 있잖아요. 미션은. 엔진은 이제 엔진 안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션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미션 오일은. 엔진에서 나온 힘을 기어 미션에다 전달을 하는데 전달을 끊어주고 붙여주는 토크 컨버터 또는 DCT 또는 MCT 또는 CVT 등등을 통해서 일로 전달을 하는데 얘가 필요로 하는 토크 컨버터의 유체 전달을 하기 위한 오일 성분 특성이 필요한 거예요. 미션 오일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엔진 오일에는 그 성분이 없어요. 엔진 오일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유체의 힘을 전달하기 위한 성분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DCT, CVT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동력을 전달할 때 얘네가 돌 때 필요한 DCT 다판 클러치가 붙을 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다판 클러치. 요 다판, 여기 다판. 이렇게 다판이 띠리릭 하고 붙는 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얘 앞쪽에 다판이 있고 얘는 락업 클러치고 얘는 이쪽에 다판 클러치, 이 안에 다판 클러치가 있고 얘는 이 안에 전체가 다판 클러치인데 다판 클러치는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클러치가 여러 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장. 여러 장인데 얘네가 따라락 붙고 따라락 떨어질 때 얘네도 유체의 어떤 특성의 영향을 받아요. 오일 정도의 특성. 자, 첫 번째로 동력을 전달할 때 필요한 미션 오일의 특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성기어나 미션기어. 이렇게 유성기어를 여러 개를 넣어서 얘네들이 돌 때 요 기어 윤활이 필요하겠죠. 온도가 상승했을 때 버텨주는 냉각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냉각을 시켜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윤활 기능의 특성이 또 필요해요. 일반 기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헬리컬 기어들이나 이런 기어들이 묶여 있으면 얘네들이 돌 때 윤활이 필요하잖아요. 요 성분이 하나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밸브 바디에 오일이 이렇게 흐르면서 피스톤을 움직여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후진을 넣어주는 요 점성, 점도, 요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션 오일은 토크 컨버터의 유체 전달, 그 다음에 기어의 윤활, 그 다음에 밸브 바디의 점성, 작동 특성 점성. 요 세 가지의 성분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미션 오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오일을 엔진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처음엔 가지. 근데 이제 배기가스가 엄청 나오고 촉매에 문제가 생기고 엔진의 오일 온도랑 미션의 오일 온도는 엔진 오일 온도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르죠. 미션 오일 온도는 아무리 세게 올라갔던들 뭐 150도, 170도 정도까지만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엔진 오일은 컨트롤이 잘못되는 순간 200도도 올라가죠. 근데 엔진 오일도 냉각수가 돌고 오일 온도가 오일이 계속해서 요 열교환기 어디 그림 있어? 여기 열교환기를 통해서 오일이 냉각수가 있는 도시락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일이 식으면 엔진 온도도 대부분은 120도 이상 잘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은 원래 105도 이상이 돼야 엔진에 되게 좋아요. 엔진 오일 온도는 차가우면 오히려 엔진에 무리를 준단 말이죠. 근데 미션 오일은 사실 85도에서 90도 사이하고 95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미션 오일은 100도를 안 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션 오일을 엔진에 넣어도 엔진이 작동을 해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고. 근데 오랜 시간 테스트는 안 했죠. 엔진 물어붙을까봐. 그 정도로 오일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션 오일은 토크 컨버터의 유체 전달, 기어의 윤활, 밸브 바디의
점도, 점성을 필요로 해요. 이 세 가지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떤 미션이든 다 필요하겠죠. 근데 현대 기아 자동차가 쓰는 일반 하이브리드 미션,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 나오죠. 뭐 스포티지, 그랜저 얘네들은 토크 컨버터가 없어요. 그리고 유성 기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는 싸구려 미션이다. 근데 더럽게 비싸게 받아 처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폭스바겐, 아우디가 쓰는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1, 3, 5단 후진하고 홀수를 하는 거는 뭐 큰 클러치를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작은 클러치를 통해서는 2, 4, 6단을 하는 더블 클러치, 두 개의 클러치가 물론 둘 다 다판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건식이었는데 두 개가 다판으로 돼 있는데, 외부에 있는 큰 클러치는 1, 3, 5 후진을, 안쪽에 있는 작은 클러치 다판은 2, 4, 6 짝수만을 이렇게 해서 클러치 두 팀이 나눠서 너는 짝수만 담당해, 우리는 홀수만 담당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현대기아는 그게 아니고, 보통 차들은 현대기아가 전륜차들이 대부분 8단 미션이잖아요, 전륜이.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6단인 거야. 옛날 구형 미션인 거죠. 옛날에 쓰던 전륜 구형 미션에다가 토크 컨버터를 빼고 여기다가 다판 클러치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판 클러치가 따라락 붙어갖고 1단, 떨어졌다가 다시 따라락 붙어갖고 2단, 떨어졌다가 다시 따라락 붙어갖고 3단,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판 클러치의 마모율이 되게 빨라집니다.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외부에 이제 모터가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출발할 때 모터가 돌다가 다판이 따라락 붙으면서 1단, 2단, 3단 계속 변속을 할 때는 다판이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해야 되고, 노사장이 과격하게 리변서 차를 모면 미션이 병신짓을 하는 건, 얘가 붙었다 떨어지고 기어를 변속할 때 기어는 변속하려고 하는데 얘가 잘못 붙으면 변속 충격을 줄까봐 못 붙어. 붙으면 지금 붙는 순간 바퀴의 회전값과 엔진의 회전수 값이 안 맞으면 울컥거리고 차가 꿀렁꿀렁하니까 얘가 못 붙어. 그럼 미션이 병신짓을 한다. 동력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 변속이 빨리빨리 안 된다. 미션이 구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형이라. 아주 옛날 거에 굉장히 단순한 다판 클러치 하나를 넣고 모터를 넣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사장이 늘 그러잖아. 병렬식을 우선으로 하는 대부분 제조회사들의 미션은 되게 구성이 별로다. 높은 기술력을 요하거나 높은 생산 단가가 들어가 있는 미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를 할 거면 나는 토요타나 렉서스나 혼다를 산다. 왜? 직병렬 시스템이니까 얘네는 구조가 얘네보다 복잡하고 좋아요. 그래서 운전도 재밌는 거고. 그래서 노사장이 직병렬을 쓰는, 내가 일본 울트라 니뽕 쪽발이를 싫어하더라도 일본 자동차의 구조와 시스템을 좋아하는 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자동차 리뷰어니까. 근데 이런 구성으로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와서, 제가 최근에 BMW의 마일드 하브나 플러그인 하브가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벤츠의 마일드 하브나 플러그인 하브도 꽤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포르쉐나 폭스바겐도 어차피 걔네도 ZF로부터, 랜드로버도 ZF로부터 이 미션을 받으니까 이것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이 들어가요. 근데 얘네는 일본 애들은 처음부터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 직병렬 시스템을 만들면서 엔진 플라이휠 앞에다가 유성기어 세트를 하나 박아버리고, 그 앞에다가 발전기 모터를 박고 MG1, 그 다음에 유성기어의 외부 링기어 쪽에 동력 모터인 주행 모터 MG2 모터를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네가 이거를 저작권, 로열티를 딱 걸어버리죠. 20년짜리를.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이 이거를 못 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 어설프게 하이브리드를 맞춰서 팔고 싶은 애들은 현대기아나 미국 애들처럼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근데 미국은 병렬식 하이브리드가 많이 안 팔렸죠. 미국 차들은. 걔네들은 다 그냥 일본차 하이브리드 했으니까. 근데 현대기아는 바닥바닥 우리도 하이브리드 만들 줄 안다 그러면서 병렬식을 만들었고 처음에 존나게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물론 처음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갔겠지만 이 시스템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직병렬 시스템에 비하면 굉장히 진짜 허접한 시스템이거든요.
효율성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내구성도 좋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팔았고 BMW나 벤츠 얘네들은 직병렬을 쓸 수 없어. 근데 하이브리드가 있잖아. 하이브리드를 팔아야 돼. 근데 얘네는 일반적인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미션을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런 거야. 이렇게 싸구려 구성으로 미션을 하긴 싫고. 지네들이 ZF4로부터 좋은 미션을 받아 쓰는데, 여기다가 꼴랑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 않는 병렬식 하이브리드를 넣기에는 돈이 아깝거나,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제작 단가 대비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BMW나 벤츠 얘네들. 제 순수한 100% 저의 추측입니다. 얘네는 뭘 선택했어? 야, 그러면 어차피 전기차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개발해야 되고 내연차를 포기하고 갈 거면 하이브리드에 몰빵을 하겠는데 내연차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환경규제단체와 독일의 환경규제단체의 싸움이 있죠. 거기에 또 아시아 대륙이 껴있고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차량 수요량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고 그러니까 각 대륙에서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잔머리나 미래 준비, 로드맵을 구성할 때 머리가 존나게 아팠을 거예요. 근데 BMW는 뭘 선택했느냐? 야, 하이브리드는 의미 없어. 그 꼴랑 그 5kW, 3kW짜리 배터리 갖다 놓고 시동 걸어갖고 살짝만 가주면서 뭐 엔진 살아나고 뭐하고 시스템만 복잡해지고 생산 단가만 복잡해지고 차도 무거워지고 안 좋아. 전기차 개발하고 자 플러그인 합으로 가자. 병렬식으로 가되 전기 모터가 힘을 이빠이 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1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 모터로 반은 전기차, 반은 내연차를 합쳐서 그게 플러그인 합을. 이 플러그인 합을 딱 만든 거야. BMW가. 그래 놓고 1세대 마일드 하브를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애들이 처음에 저는 개발을 했던 걸로 아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벤츠든 BM이든 아우디든 폭스바겐 얘네들은 다 룸바형에서 룸사롱에서 모여갖고 술 먹고 짬짬해서 기술을 논아갖는 애들이에요. 존나 얌스러워. 뉴스에도 나왔어 그게. 그래서 내가 그때 방송을 했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짬짬이로 개발을 한다. 그게 이제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1세대를 만들 때 내가 알기로는 그게 첫 번째 기술 게시가 공개가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었어요. 그래서는 와 아우디가 기술 쩐다. 걔네는 전기 모터 터빈까지도 기술 공개를 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야, 쩐다. 기술 쩐다. 막, 1세대 그, 알터네이터 제네레다가 막 모터로 변해갖고 막, 걔가 막 시동도 걸어주고 막, 걔가 막 악셀 밟으면 힘도 한 1마력, 2마력 보태주고 막, 야, 기술 쩐다. 근데 봤더니 별로 애들이 효용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리 소문 없이 마일드 하브라는 이름은 그대로 냅두고, 거기에 있는 모터를, 알터네이터를 모터로 쓰는 거는 그렇게 효용이 없어. 그리고 알터네이터를 또 냉각을 해야 돼. 현대기아는 아직도 그거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벤츠, BM, 아우디가 썼던 1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그 시스템인데 미션의 모터가 또 있죠. 얘네는. 그리고 알터네이터가 냉각을 하면서 많은 전기를 내기 위한 그 비슷한 시스템을 얘네가 써요, 지금. 근데 아우디, 폭스바겐, 아우디, BM, 벤츠는 1세대 마일드 하브를 그걸 썼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걸 바로 눈치를 까요, 얘네들. 야, 이거 저 또 팔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다. 그리고 연비가 우리가 이거를 이 움직임의 계산값을 계산해서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들이 이 특성에 맞게끔 운전하면 연비가 잘 나오는데 저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막 몰고 다니면 연비가 잘 나오지도 않는다. 이거 완전 개망신이다. 이 마일드 하브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국유지책으로 뭘 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잘 팔고 있으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축소를 하자. 축소 수술을 한 거죠. 너무 이게 크니까 축소를 한 거예요. 축소 수술을 해서 얘를 작게 만들어 갖고 얘를 근데 작게 만들면 모터가 힘이 약하니까 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토크 컨버터가 없어요. 모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가 모든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토크 컨버터가 필요가 없어요. 다판 클러치 안에 넣고 모터가 우선권을 갖고 가버리는데
얘를 축소를 하게 되니까 얘가 우선권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뒤에다가 토크 컨버터를 하나 달자. 그래서 얘네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토크 컨버터가 있던 자리에 토크 컨버터를 반으로 쪼개서 얇은 토크 컨버터를 넣고 요 앞에다가 모터를 넣어서 이 모터 안쪽에 다판 클러치를 넣어요. 그럼 얘는 토크 컨버터도 있고 모터도 있고 다판 클러치도 있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아니 노사장님 그러면 얘를 위해서 토크 컨버터를 축소를 하고 이 커다란 모터를 쪼개갖고 여기다 넣고 다판 클러치까지 이 안에 넣으면 너무 이게 기술 집약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미션 값이 이빨이 올라가. 이 미션을 돈 주고 살려면 비싸겠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들어간 차 X6, X5, 뭐 540, 7시리즈 이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가 들어가 있는 이 차는 차값 상승률이 거의 없어요. 현대기아자동차는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이죠. 얘네 아마 이런 기술 넣었으면 아마 차값 한 1억 올렸을 거야. 1억. 얘는 웃자고 하는 말인데. 얘네는 차값 상승이 없었습니다. 소폭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 폭이 적용된 거고 이런 비싼 미션이 들어갔다고 해서 차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했어. 토크 컨버터를 반으로 자른 것도 엄청난 기술인데 여기다가 전기 모터를 미션 안에 넣은 것도 엄청난 기술인데 다판 클러치까지 안에 넣어서 왜냐면 모터가 돌면서 동력이 붙고할 때 다판 클러치가 동력을 밀어주는데 다판 클러치를 그러면 뭐하러 넣었지? 다판 클러치가 없어도 토크 컨버터가 있으면 되는데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미션이요. 일반적인 미션이 이렇게 토크 컨버터가 작동을 하면 응? 토크 컨버터에서 밀면 락업 클러치가 있잖아요. 토크 컨버터의 유체 전달만으로 엔진의 힘을 미션으로 전달하게 되면 여기서 동력 로스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부드럽게 출발할 때는 토크 컨버터에서 유체 전달로 스타트를 하다가 스타트가 되자마자 바로 락업 클러치가 붙어요. 옛날에는 락업 클러치가 한 장짜리였지만 요새는 다 다판 클러치를 넣어. 이 다판 클러치를 좀 더 튼튼하게 자주 움직이게 만들어 이렇게 변형을 하면 돼요. 그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니까 이거를 개발할 때 제어 로직이 방대하게 필요한 거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미 플러그인 하부를 만들어서 팔았잖아. 모터가 돌면서 미션 안에서 모터가 돌면서 모터의 주행이 끝나면 다판 클러치가 붙어서 기어 변속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기어 변속을 통해서 엔진힘으로 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모터 3분의 1로 쪼개. 그리고 원래 있었던 ZF 8단 미션의 토크 컨버터 너무 두껍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어차피 모터가 출발할 때 가장 부하가 크고 동력의 슬립을 엔진 출력을 슬립을 허용하면서 동력을 밀어줄 때 가장 부하가 크게 걸리고 내구성을 필요로 하고 토크 대응값이 커야 돼서 토크 컨버터가 튼튼해야 되는데 야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돌면서 일단 엔진 미션을 살짝 굴려주면서 락업 클러치를 그때 자연스럽게 붙여. 붙일 때 조금 그럼 좀 세게 붙을 것 같으면 토크 컨버터로 유체를 좀 밀어. 그럼 모터가 돌릴 때 클러치 살짝 밀면서 토크 컨버터를 밀어. 그러면 제어 로직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원래 있던 토크 컨버터를 반으로 자르고 원래 팔았던 플러그인의 모터를 3분의 1로 자르고 원래 붙었던 락업 클러치에 다판 클러치를 조금만 튼튼하게 해서 넣으면 돼. 이거 딱 했는데 뒤지는 거지. 뒤지는 거지. 얘는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의자 밑에 뭐 3kWh, 5kWh의 무거운 배터리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터 주행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가야 된다. 현대 기아가 모터로 한 1km 가나요? 500m 1km는 가지. 그 모터로 갈 때 기분이 그렇게 좋던가요? 모터로 가는 기분이 그렇게 좋아서 하이브리드 타는 거예요? 엔진 막 붕붕 살아나고 할 때 느낌이 안 좋을 때도 많은데 아니잖아. 연비가 잘 나와서 하이브리드를 타는 거잖아. 모터로 가는 느낌이 정말 좋으면 전기차를 타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죠. 왜? 모터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80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일반 하이브리드는 끼케 1, 2km밖에 못 가잖아. 어차피 엔진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근데 모터로 가는 거 좋은 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고 사면 출퇴근을 모터만으로 할 수 있어요. 회사 가서 충전하고 집에 와서 충전하면 계속 아까 어떤 분 처음에 글 썼잖아. 한 달에 5번 정도 엔진이 살아난대. 계속 모터로 나. 그러면 플러그인 하고를 사야지.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엔진 시스템인데 얘네가 무거워지고 미션이 약해. 그리고 엔진 옆에 뭐가 덕지덕지 붙으니까 밸런스가 깨져. 스포츠성에 목숨을 거는 BMW는 그게 싫었던 거야. 야, 하이브리드 저거 씨발 플러그 하부는 어차피 전기로 가니까 무거워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잘 못 달려도
개처럼 까이진 않을 거 아니야. 왜? 플러그인 하부니까 거기서 용서가 다 되는 거. 왜? 반은 전기차니까 3분의 1은 전기차고 3분의 2는 내연차니까 얘는 어떻게 무겁든 어떻게 못 가도 사람들이 죽게 아니면 살면 안 가. 근데 하이브리드는 잘못 만들게 되면 좆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야, 그럼 차가 무거워지지 않으면서 연비가 잘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마일드 합을 딱 만든 거야. 내연인데 하이브리드에 흉내만 낸 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전기 모터로는 주행을 못해요. 출발할 때 스타트할 때만 싹 돌면서 미션의 효용성을 살려주고 얘가 싹 돌면서 여기서 싹 돌면서 안에 유압을 만들어서 미션의 동작을 준비를 해주고 그러면서 미션이 살짝 돌기 시작하니까 그때 엔진이 스르륵 살아나니까 가장 기름을 많이 먹는 순간을 모터가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 모터로 주행은 못해. 근데 움직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가장 기름이 많이 들어갈 때만 계속 모터가 살아나. 근데 모터로 쭉 주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큰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네트 앞쪽에 워셔액통이 있는 근처 어디에 주먹 한 3개, 4개만한 48V짜리 배터리만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얘가 출발할 때 딱 시동을 걸면서 또는 미션을 스르륵 움직이면서 바로 엔진이 살아나. 엔진도 부드럽게 살아나. 그리고 모터가 크잖아. 얘네들은 회생제동을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토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는 주행 모터가 크고 별도의 충전 모터가 있으니까 회생제동을 세게 갖고 올 수 있지만 현대 기아 자동차는 회생제동을 여기서는 세게 못 갖고 와요. 프로그램 로직 자체가. 대부분은 앞에 벨트에 걸려있는 알터네이터. 걔가 진짜로 벨트를 통해서 걸기도 하고 물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여기서도 살아나는데 얘네들은 이게 가벼우니까 기어비를 활용을 해서 순식간에 계속해서 충전을 하는데 48V 배터리가 워낙 작잖아. 얘네는 어떻게 됐든 간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큰 3kWh나 4kWh 큰 게 들어가고 BM이나 벤츠나 아우디가 쓰는 마일드 하부는 굉장히 작은 48V니까 얘가 살짝 몇 분만 눌러도 충전이 금방 반 이상씩 돼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얘로 또 가. 근데 시내 주행을 계속 막 해보면 얘가 못 돌 때가 생겨요. 48V가 충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운전자가 알아. 아, 이때는 충전이 모자라구나. 근데 좀만 주행하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회생제동으로 충전인데 계속 가다 서다 하면 그때는 배터리가 모자르더라고.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인 거예요. 이 마일드 하부가. 거의 하이브리드랑 맞먹는 연비가 나옵니다. 얘네에 비해서는 무게, 가벼움이라든가 주행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현대기아처럼 멀쩡하게 8단 미션을 쓰던 그랜저나 K8이나 산타페나 소렌토가 훨씬 구형의 6단 미션에 토크 컨버터도 없는 옛날 다판 클러치를 넣고 미션을 만든 게 아니고 오리지널 ZF의 8단 미션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서 토크 컨버터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고 플러그인 하부의 모터를 3분의 1 토막을 내서 넣고 다판 클러치, 락커 클러치를 개조를 잘해서 기가 막히게 제어로직을 해요. 노사장 저건 BMW만 측정 아니 ZF 겁니다. 랜드로버에도 들어가고 아우디에도 들어가고 포르쉐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지금은 ZF를 말하는 건데 나는 주로 BMW에 장착된 BMW를 탔기 때문에 BMW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지금 ZF 미션의 대단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BMW를 빨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토크 컨버터, 얘는 반짜리 토크 컨버터에 모터에 다판 클러치. 이제 플러그인 하부로 가면 400V 플러그인, 얘는 48V 400, 10배 뻥튀기를 하는 거야. 모터 힘이 엄청 세거든. 자, 얘는 토크 컨버터가 없어. 얘는 모터가 워낙 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모터로 갑니다. 루사장님 플러그인 하부는 배터리 다 쓰면은 그러면 이제 엔진으로만 존나 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1세대 플러그인 탈 때는 엔진의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플러그인 하부가 끝나잖아요. 얘가 자기네 배터리를 다 써. 80km를 갔어. 전기로.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의자 밑에, 뒤에 의자 밑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다 썼어. 그러면 엔진으로만 가느냐? 아니에요. 그때는 일반 하이브리드도 전화돼. 옛날에는 플러그인 하부가 배터리를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0% 정도를 남겨놓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종결됩니다. 종료가 되면 나머지 10%의 배터리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차처럼 움직여. 근데 얘는 모터가 크잖아. 얘네보다 모터가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 되게 좋고 ZF는 이 안에 다판 클러치가 있잖아요.
여기도 라거 클러치 겸 다판 클러치가 있는데, 야, 노사장 너는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미션에다 다판 클러치 넣었다고, 내구성 안 좋다고, 존나 깠으면서. 근데 이거 실제로 내구성 안 좋잖아. 이거 문제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많아요. 자, 근데 ZF 미션에 들어가 있는 다판 클러치도 얘네랑 같은 시스템인데 너 얘는 왜 안 까는 거야?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야? 아니, 만만의 콩떡 같은 말인데. 자, ZF의 다판 클러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인정하는 포르쉐, PDK, 포르쉐 더블 커플러의 약자죠. 포르쉐 더블 클러치의 독일말이 더블 커플러이거든요. PDK 미션을 이 시스템으로 ZF가 납품을 했었어요. 지금도 포르쉐의 PDK 더블 클러치는 ZF가 납품을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게트락 회사 거를 썼어요. 근데 포르쉐는 ZF의 다판 클러치를 공급받았어요. 포르쉐의 더블 클러치 미션이 안 좋아요? 내구성 끝장나죠. 소재 공학이 아예 다르죠. 그 미션의 기술이 여기 다판 클러치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 사장이 현대기아도 클러치를 써서 나빴다. 현대기아는 나빴다. BMW ZF는 클러치를 썼는데 얘네는 BMW니까 좋았다. 이건 아니죠. BMW가 썼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ZF가 그 정도의 소재와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클러치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일로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얘랑 전기 모터랑 일반 하이브리드 전환됐을 때 느낌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400V 배터리로 80km를 주행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잔량이 0으로 계기판에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이브리드로 갈 수 있게끔 10%가 남아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운영해서 차가 움직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미션에 대한 구성과 구조를 얘기한 거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자, 그래서 미션 오일이 유리 미션이냐 깨지냐 무슨 미션 관리가 뭐가 중요하냐. 자, 봐봐요 여러분. 첫 번째 거는 ZFA 미션 안에 일반 내연기관이 쓰는 토크 컨버터야. 아까 노 사장이 얘기했잖아. 미션 오일의 구성 특성은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 토크 컨버터의 유체 전달의 특성을 필요로 하고 기어 윤활 기어 여기 있는 이 뭐 유성 기어라든가 일반 기어의 윤활에 필요한 특성이 필요하고 기어 단수를 조정하는 밸브 바디의 점성 점도 유지 이 세 가지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데 요 세 개의 미션이 일반 내연기관,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부 다 이 앞에 토크 컨버터 앞단이 다 달라요 아예. 자 근데 두 개는 똑같죠. 기어 윤활도 똑같이 유성기어 3, 4개 세트가 들어갔을 거고 똑같이 밑에 밸브 바디가 딱딱 들어갔어. 자 그러면 두 개는 같은 시스템을 이 세 개가 써요. 근데 이 세 개가 토크 컨버터의 유체 전달과 토크 컨버터는 반이고 다판 클러치가 있으면서 모터가 들어가 있고 얘는 토크 컨버터가 없으면서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 이제 플러그인 하부 미션이 달려있는 오너분들이 우리 샵에 와서 노버스 게르져서 딱 무게 벤트 앞서고 내 차는 하이브리드요. 그것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요. 노차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봤어? 딱 목에 힘주고. 이건 이제 이게 픽션이고, 딱 목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봤어? 내 거 미션 뭔지 알아? 내 거 미션 토크 컨버터가 없어. 그럼 미션을 뭐 넣을 거야? 내가. 이 순정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너는. 아니요. 내 거는 다판 클러치니까 DCT 오일 넣어줘. 딱 그래. DCT 오일 넣어달라. DCT 오일 넣어요? 자긴 DCT니까 다판 클러치니까 DCT 오일 넣어달래. DCT도 밸브 바디 정도랑 기어 윤활은 똑같아요. 일반 미션 오일하고. 근데 걔는 토크 컨버터가 없기 때문에 DCT 오일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자, DCT 오일.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핵심을 알려줄게요. BMW의 ZF 8단 미션. 그 다음에 미국 차, 일본 차, 현대기아, 한국 차의 8단 미션. 물론 오토 미션이죠. 그 다음에 DCT 미션. 그다음 폭스바겐 아우디, DSG 미션, 그 다음에 BMW의 SMG 이런 것들. DCT 미션. 그 다음에 벤츠, 9G,
9단 미션. 여기에 포함은 7단 미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단의 모든 효능을 포함하고 9단 미션이 있어요. 9단 미션 오일을 7단에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7단은 9단에 못 넣어요. 9단 미션은 7단 미션 오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들어가요. 자,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점도 순서예요. 점도 순서. ZF 8단 미션 오일이 점도가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ZF 8단 미션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 ATF 오일, 자동 미션 오일이 미국 오토 미션차, 일본 오토 미션차, 현대계 오토 미션차기 약간 빨간색 계열의 ATF 오일이었어요. 얘네가 ZF 다음으로 점도가 세요. 그리고 DCT 미션 오일 점도가 얘네보다 살짝 약합니다. 그리고 벤츠 미션 오일이 제일 물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벤츠 미션은 뭔가 헐렁헐렁해. 뭔가 해레비 같아. 뭔가 미션이 해가지고 변속할 때 1단, 2단에서 퉁퉁 치고 뭐 3단에서 내려갈 때 퉁 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아니 미션이 희한하게 에스컬레이터 차가 물컹물컹하고 뭔가 스폰지 위에서 차가 가는 느낌이 막 나. 미션 오일이 물러서 그래요. 미션 오일. 자, 미션 오일이 물러. 그러면 이게 안 좋냐? 미션 오일이 물으면 내구성이 잘 나와요. 왜? 유체의 유량 확보가 잘 돼요. 물으니까 물처럼 잘 흘러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밖으로 나가서 열교환기를 통해서 왔을 때 온도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으니까 연비도 잘 나오고 항속을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가요. 벤츠 자동차가 항속을 했을 때 좋은 느낌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벤츠는 막 쏘거나 어쩔 때 보면 미션이 약간 어물쩡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뭔가 좀 하라비 느낌이 난다고 하나 막 애들 그런 표현을 써요. 아저씨들이 저한테 무슨 하라비 냄새가 나? 막 이런 말도 하지. 이거 뭐 노인을 뭐 제가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헐렁헐렁하고 물컹물컹하다는데 미션 오일의 점도가 낮아서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얘네들이 플러그인 하브는 토크 컨버터가 없고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 있고, 마일드 하브는 토크 컨버터는 반이고 다판 클러치가 있으니까, 다판 클러치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차들은 DCT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게 결정적인, 내가 이거를 엄청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방대하게 잘해주세요라고 공부하고 막 오일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야, 누서장, 토크 컨버터를 쓰는 차는 다판 클러치가 없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빵 망치로 맞은 거예요. 그러네. 토크 컨버터를 쓰는 차도 다판 클러치가 있어요. 왜? 락업 클러치가 붙잖아요. 물론 DCT처럼 자주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도 수시로 붙지. 동력이 저기 되면 단수가 바뀔 때마다. 얘도 다판 클러치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락업 클러치.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 사양의 ZF 8단 오일이 DCT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점도가 센 거야. 자, 그러면 왜 그러면 DCT는 얘네보다 점도를 낮게 해요? 얘는 열이 많이 나요. 이 안에서 열이 많이 나요. 다판이 계속 붙고 떨어지고 해야 되니까 토크 컨버터 얘네들보다 열이 많으니까 유량 확보를 위해서 점도를 살짝 내려요. 유량 확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 다판 클러치가 붙고 떨어질 때도 더 좋고, 그리고 유량 확보가 쉬우니까 온도 상승 억제도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처럼 실험해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 차나 내 차나 아는 차 지인들한테 ZF 차 미션에다가 벤츠 오일도 넣어보고, 벤츠 미션에다가 ZF 오일도 넣어보고,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 ZF 오일도 넣어보고 벤츠 오일도 다 해봤거든요. 절대 안 망가집니다. 근데 변속 충격이 생기거나 주행할 때 느낌이 달라지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ZF 8단 오일을 미국 차든 일본 차든 현대기아 차든 벤츠에 넣잖아요. 달릴 때 느낌은 기가 막힙니다. 왜? 점도가 좋으니까. 얘네가 점도가 세니까 기어 윤활에서 엄청나게 쫀득함이 들까 달릴 때 느낌이나 기어가 내려갈 때 기가 막혀요. 근데 점도가 강하니까 밸브 바디가 움직일 때나 동력이 처음에 연결될 때,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이렇게 유체가 전달될 때 꿀렁꿀렁하거나 툭툭 치는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냉간 상태나 1, 2단 살살 날 때 뻑뻑한 느낌이 나. 근데 열을 받고 달리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좋아.
내가 그때 알았지. 아, 이거 실수로 바꿔놓어도 미션이 망가지지가 않는구나. 사람들이 미션을 잘못 넣으면 차 망가지는 줄 아는데, 벤츠 옛날 거 이전에 뭐, 둘둘 하나? 둘둘공인가? 둘둘 하나 옛날 거 20만 킬로를 타신 분이, 내 거 미션이 이상했더니, 사장님, 20만 킬로를 탔으면 당연히 미션이 뻗을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18만, 17만 대까지는 차 좋았어. 했더니. 그러니까 17만부터 이제 미션이 늙어갖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내 차는 좋았는데 장안동에서 무슨 뭐 아는 사람이 15만 원에 미션 오일을 갈아준다고. 얼마요? 했더니 벤츠 S클래스를 장안동에서 15만 원에 미션 오일을 갈아준대요. 아니 어떻게 미션 오일 값이 얼마인데 어떻게 15만 원에 미션 오일을 갈았대? 갈았대 자기가. 근데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시동을 걸고 나서 이게 뻑뻑하고 뭐 겨울에 좀 특히나 지금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겨울 되니까 더 이게 엔진이 미션이 좀 이상하고 주행 느낌이 이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아니 15만 원짜리 오일은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했더니 무슨 드럼통에서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걸로 이렇게 돌리니까 오일이 나온대. 그래서 그 오일이 무슨 색이었어요? 몰라 그래. 그러면 이거 미션 오일 빼고 제가 오일만 갈아드려도 될 것 같아. 하여튼 미션이 이상하니까 오일을 뺐는데 ATF 오일이 나온 거야. 그것도 드럼통에서 이렇게 말통으로 갖다 놓고 파는 걸로. 벤츠에다 그 미션 오일을 넣고 그 아저씨가 2만 킬로를 넘게 탔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이상했어. 근데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오일이 조금씩 오염되면서 점도가 2단계가 세잖아. 그때 또 겨울이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미션이 이상하지. 벤츠에다가 국산차 미션 오일 말통으로 파는 거를 S클래스에 넣어도 안만 가지고 차가 가요. 그리고 우리 거 나인지 넣고 한번 세척하고 다시 갈아서 탔더니 너무 좋아. 지금도 잘 다니세요. 그 정도로 이상이 없어. 자, 이거를 내가 왜 설명을 하냐. 실제 데이터로 실제로 증명된 건 얘네들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토크 컨버터가 없어. 토크 컨버터가 반이고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고 전기 모터가 있어. 다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다 이론상으로 Approve Lubricant for Service Fill 서비스 충전 보충을 위해서 인증된 오일이잖아요. 보면 ZF 라이프가드 뭐 플루드 9 뭐 ZF 남바 뭐 있고 하이브리드 뭐 요게 네이버 카페라든가 뭐 자동차 좀 안다고 이렇게 아는 척 많이 하시는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야. 일명 차차차 차박사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차는요, 노사장님, 절대 로버스 오일이나 다른 오일 넣으면 안 됩니다. BMW에서 지정한 ZF 순정 하이브리드 1 이 오일만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 안 넣으면 차 큰일 납니다. 막 그래요. 근데 이 오일의 성분들이 스텔란티스, 미국하고 이태리들 합병한 르노, 니산, 머세데스 벤츠, 랜드로버, 제규어, 혼다 ATF, BMW ATF3 플러스 요게 뭐냐면 얘네 순정보다 살짝 점도가 낮은 애들이에요. 살짝 점도가 낮아요.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오일 성분들 보면 프로덕트 그룹에서 이 생산하는 그룹의 오일의 성분들은 이 ZF 오일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점도가 살짝 낮아. 왜 낮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판 클러치가 자주 붙고 뭐하고 하면 점도를 내려서 냉각을 유리하게 하는 게 다판이 자주 붙고 떨어지면 냉각에 유리하게 하는 게 유량 확보에서 이득이 되니까 수치상에서 구성 요소가 똑같아요. 근데 점도가 살짝 낮고 ATF 하이브리드, ZF 라이프가드 1 얘만 써야 된다? 아니라니까.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제조회사들이 많다니까요. 표기에서, 재원에서 같아요. 같은 오일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데 ZF 8단 오일보다 살짝 점도가 낮아. 그래서 유량 확보를 좋게 하기 위함인데 그거는 저렴한 오일일 때 노 사장이 말하는 노보스 글라치의 0W40을 써도 그렇게 뻑뻑하지 않은 이유는 비싼 오일들은 점도가 높아도 부드러움을 같이 갖고 가요. 왜? 오일의 원유 자체가 사기유 베이스의 분자 구조가 촘촘한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쓰게 되면 순정 오일의 그러니까 일반 순정 오일은 점도를 살짝 내린 이유가 하이브리드의 특성에 맞는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유량 확보를 위한 온도 변화에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이 하이브리드라는 오일 명명을 쓰고 점도를 내린 거를 쓰는 거지, 알고 보면 내막은 거의 같고, 노사장은 그런 차에 DCT 오일이나 이 오일을 권장하지 않고 오리지널 ZF 8단을 넣어버립니다. 왜? 어차피 얘는 다판 클러치에 필요한 점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어 오일이 좋아. 그래서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꿀렁꿀렁하거나, 지금 최근에 BMW 하이브리드는 로직이 많이 변경이 돼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꿀렁꿀렁함이 좀 덜해진데, 그래도 미션이 살짝 물러요. 하이브리드 마일드하거나 플러그인만. 근데 블랄집 거, 우리 거 좋은데, 우리 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회사 것도 좋은 비싼 미션 오일들은 오일의 특성 자체가 좋아요. 걔네들을 넣어놓으면 뭐 미션이 망가진다. 망가질 게 어딨어. 아니 뭐 망가질 게 있어요. 망가지고 다판 클러치 바뀌면 다판 클러치가 왜 망가져. 오일이 좋은 거 들어갔는데 다판 클러치가 뭐 분해될 거야? 아니 뭐 클러치가 깨져? 어떻게 깨져? 클러치가 따라락 붙었다 따라락 떨어져 요거밖에 안 하는데 어디가 뭐 하이브리드 미션은 뭐 엄청 뭐 복잡해. 뭐가 복잡해? 못하네. 클러치밖에 없는데. 더 간단한데. 얘도 마찬가지. 어차피 토크 컨버터 있고 다판 클러치, 라고 클러치 확장판이에요. 똑같아. 무슨 뭐 하이브리드 차 타시는 분들은 자기 미션이 뭐 우주 외계인이 와갖고 뭐 설계해 좀 엄청난 미션이 들어가냐. 간단해요. 망가질 것도 없어. 그 점도 좋은 거 넣으면 주행 느낌이 더 좋아져요. 얘 넣으면 뭐 저기 하니까 뭐 클러치 안 붙는 거 아니요? 어떻게 안 붙어? 어떻게 안 붙어? 얘도 안에 클러치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진짜 원리와 소재와 물리 화학적인 요소를 다 펼쳐갖고 도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나대면 안 된다. 나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조사를 다 해봤고, 나는 조사만 했어? 이론도 확인했잖아. 이론만 하게 했어? 실차에다 넣고 필드 테스트를 다 했잖아. 2차 조차 넣고, 우리 직원들이 실수로 벤츠 S클래스, E클래스에 막 ZF 오일 넣고 잘못 나갔다가, 손님들, 노 선생님, 달릴 때는 너무 좋은데 집에서 주차하려니까 꿀렁꿀렁한데? 아침에 시동 거니까 왜 엔진이 발발발발 떨어요? 열받으면 또 좋대? 그래요? 카메라 돌려보고 이제 우리 거 내역서 봤더니 ZF 오일 들어간 거야. 좋됐다 싶었고, 전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실수했으니까 이거 제트 보일러 갖고, 그러면 노사님 미션 망가져요. 망가지진 않는데 느껴. 근데 나 고속도로에 다닐 때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근데 아침에 시동 걸 때 엔진이 발발발발 떠는데 왜? 오일이 뻑뻑하니까. 미션 오일이 뻑뻑하니까 차가 엔진이 발발발발 떤다는 거야. 으르르 하고. 차가 우웅하고 우운데. 맞잖아. 오일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걸로 바꿔줬더니 부드러운데 얘 넣었을 때만큼 고속주행할 때 쫀쫀한 맛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로도 경험을 많이 해봤고, 실제로 내가 타는 차나 내가 갖고 있는 차, 친한 사람들, 우리 직원들 차에 넣고 막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필드 테스트 했지, 구조적으로 공부했지, 이론 확인했지. 이 정도는 하고 떠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노 사장은 딱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뭐 댓글로 정중하게 악플로 다셔도 되고, 저희 회사로 전화해서 따지셔도 되면 제가 다시 그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미션 오일은 점도를 고의적으로 낮게 세팅한다. 왜? 유량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연비가 나와요. 미션 오일의 점도를 살짝만 내리잖아요. 미션이 돌아야 바퀴가 굴어요. 여기서 생기는 저항값이 크니까 여기서 자동차 엔진 출력의 많은 부분이 동력 손실로 없어져요. 미션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얘 오일의 점도를 내리는 순간 미션은 헐거워지지언정 연비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하이브리드 마일드하고 BMW 타면서 놀란 게, 아니 일반 하부도 아니고 플러그인 하부도 아니고 깔짝 시동 출발할 때만 돌리는데 왜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지? 물론 가장 기름을 많이 먹는 순간에 모터가 돌지만 미션 오일의 점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거 차에 ZF 8단 오일을 넣었어요. 처음에는 연비가 좀 떨어지더라고. 근데 우리 오일 특성이 뭐야? 금방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연비가 원복이 됐어. 근데 주행 느낌은 엄청 쫀쫀해져. 내 차로 내가 직접 증명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하이브리드도 점도가 좋은 미션 오일을 써야 된다. 하이브리드 미션 오일은
뭐 우주 최강 우주선의 기술로 만들어진 미션이 아니라 똑같은데 앞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만 바뀌었다. 요거를 아시면 돼요. 이해됐나요?